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알아보는 시간,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합니다. 4월에도 많은 법령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자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하면 바로 지방자치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돼서 시행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예, 주민투표법이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변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말씀드리면 이제 연령대가 주민투표권자가 기존에는 19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돼서 18세로 한 살 더 낮아졌죠. 18세가 되면은 이제 주민투표권자로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주민투표 대상이 예전에는 조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준 경우에도 또 주민 투표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주민투표 대상을 시행하고 있을 때 서면 종이로만 가지고 이제 서명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전자로도 서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는 요건이 예전에는 4분의 1이었지만 예전에는 3분의 1이었는데 좀 완화돼서 4분의 1로 돼가지고 좀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 확정하는 요건이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는 3분의 1 이상이 미달된 경우에는 아예 투표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모두 이제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정되는 이유와 또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이런 또 얘기가 있던데 그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예. 기존에는 이제 19세였는데 지금은 이제 18세로 연령이 한 살 더 낮춰서 주민투표권자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6월 1일 날 이제 바로 이제 시장, 그다음에 뭐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 관련돼서 이제 투표할 수가 됐죠. 네. 그래서 이번에 연령이 한 살 더 많아짐에 따라 2004년 6월 2일까지 출생한 사람들은 그 전에 출생한 사람들은 모두 또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내용이 되겠군요. 예. 자, 일단 뭐 6월 1일이면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만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첫 지방선거가 진행이 되는 거겠네요. 예, 자신이 처음으로 투표를 용지에 누구를 원한다, 이렇게 누구를 선택한다고 찍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이번에 지방선거 나가고 싶다라고 해서 직접 출마자로서 그러니까 피선거권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피선거권자도 18세로 변경됐기 때문에 자신이 지방의원 그래서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출마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뉴스에 네. 보시면 이제 고등학생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재 가능한 말입니다. 혹시나 저희 방송을 보고 있는 만 18세 예정자들 예. 네, 어떤 식으로 좀 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첫 투표니까. 네, 첫 투표니까는 이제 뭐 내가 어떻게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떨릴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머님, 자기 아버님이 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나이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용지를 주는데 거기서 투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봉투에 넣어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표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꼭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실상 뭐 신분증만 갖고 가면 알아서 다 안내를 도와주시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투표에 꼭 참여해 보시면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가 되면서 지역 상권에 모처럼 활기가 찾아들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인데 지역 상권 상생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지역 상권이 많이 이제 힘들어졌죠. 특히 네. 자영업자가 많이 힘들어졌고 특히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에 있는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법률이 좀 생기게 됐는데요. 두 가지가 이제 보통 있습니다. 지역 상생구역, 그다음에 자율 상권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제 그 26일이죠.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안이 이렇게 지역 상생 구역이나 자율 상권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체인 본부 그리고 가맹점에서 직접적으로 직영할 수 없다고 어제 국무회의가 통과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100개 이상 되면은 요게 요건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있는 상인들이 체인본부나 체인본부에서 직영점을 여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정을 해버리면 체인본부에서는 그 직영으로 가게나
상정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어제 통과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네. 따끈따끈한 예, 것이네요. 네. 바로 통과가 됐으니.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또 일부 개정돼 시행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알아볼게요. 예. 예, 이제 그 고교 학점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고교 학점제가 예전에 이제 도입됐고 이번에 이제 시행령이 관련돼서 주요 내용은 시행령이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한 이수 방법이나 그 졸업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규정하게 돼서 두었습니다. 이제 그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뿐만 아니라 네. 또 학교 운영위원회가 기존에는 그 자문기구였는데 이번에 또 심의기구로 격상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좀 개정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과 다문 학생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학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아, 그 학교 운영위원회가 이제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그만큼 좀 백이 든든해진다라는 얘기로 예, 해석을 해도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저희 또 프로그램 또 다른 MC 임주혜 변호사님도 또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얼마 전까지 학교 아, 운영에 그러세요. 변호사님. 있었습니다. 예. 역시 변호사님들이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오늘은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